오늘 프랑스 파리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한인 업소들도 한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메달 획득 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미 서부 지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이스라엘에 대한 연대를 표명한 가운데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을 공식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95세 할머니가 가정 간병인에게 집에서 폭행당하는 장면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마약 밀매 조직 중 하나인 시날로아 카르텔의 수뇌부 2명이 미국에서 체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인이 즐기는 17일간의 축제 기간, LA 지역의 여러 한인 업소들도 다양한 이벤트와 서비스를 준비하며 올림픽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업소들이 올림픽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체 응원에 나서는 손님들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LA 한인타운 3가에 자리한 한 업소는 매콤한 족발 안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올림픽 기간 중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해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소는 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이 메달을 딸 경우 안주로 인기가 높은 순대 접시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인데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경기도 좀 중계하고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같이 메달 딸 때나 그럴 때 다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축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에 거는 한인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업소를 방문한 손현웅 씨는 대표팀이 완벽한 팀워크를 낼 수 있도록 멀리서나마 응원의 목소리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땀 흘리면서 이렇게 파이팅하는 건데 보고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훨씬 좋지 않을까. LA 한인타운 6가에 자리한 한 프랜차이즈 중식당은 더운 여름철 응원에 나서는 고객들을 위해 맥주 판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물론 요리 부분을 강화하면서 각종 주류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올림픽 때 저희 가게 오셔가지고 맥주랑 같이 여러 요리를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림픽 대표팀 응원한 마음으로 가게 오시면 만두 4피스 준비했으니까 꼭 와셔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을 찾는 다인종 고객이 늘면서 다양한 입맛을 충족할 수 있는 업소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6가에 자리한 한 업소는 올림픽 기간 특별한 기분을 낼 수 있는 칵테일 메뉴를 선보였고 파스타 등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요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는 한국 대표팀이 메달을 딸 경우 김치가 들어간 에피타이저 메뉴를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Deep fried rice ball 하고 김치 seasoning, mozzarella cheese inside and deep fry with panko bread crust. 한국의 전통 주막을 표방한 한 업소도 올림픽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올림픽가에 자리한 이 업소는 삼색전과 모듬전, 소주와 막걸리의 판매량이 높은 편인데 한국의 전통적인 맛을 찾는 다인종 고객들의 방문도 많습니다. 업주는 한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김치전을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치면서 테이블마다 저희 집에서 맛있는 김치전을 쏘겠습니다. 방문 고객들 역시 하나보다는 둘보다는 셋이 모여 함께 응원할 것이라며 한마음이 되어 올림픽 응원전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뭐 식당이나 아니면 뭐 술집이나 그 텔레비 있는데 거기서 막 볼륨 크게 틀고 이제 우리가 막 주변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되게 응원해주고 뭐 소리 지르고. 오늘 개막한 2024 파리올림픽은 다음 달 11일까지 이어집니다. 한인 업소들 역시 올림픽 특수를 맞아 한마음으로 응원전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4년 뒤 차기 올림픽을 개최하는 LA 시민들 역시 이번 파리올림픽을 지켜보는 기분이 남다른데요. 한인들 역시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함께 지켜보며 대회의 성공과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했습니다.
오늘 오전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파리올림픽 개막식 응원 행사. 한인 주요 단체장들과 주민 300명이 참석했습니다. 센 강을 따라 배를 타고 입장하는 각 나라 선수단. 한인들은 대한민국 대표 선수단이 모습을 보이자 더 큰 박수와 환호로 응원했습니다. 문화예술 중심지인 파리의 도심 곳곳에 걸쳐 펼쳐진 화려한 개막식 공연에는 감탄과 환호의 박수도 보냈습니다. 이날 행사는 시니어 센터와 헤더허트 10지구 LA 시의원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2028 차기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는 LA시는 그동안 사절단이 파리를 답사하고 준비 현황을 참관하는 등 파리 조직위원회 측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왔는데 이번 행사 역시 파리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는 취지에서 기획됐습니다. Just think about it. In a few more years, they'll be right here. Today is not just about watching athletes do what they do best. It's about coming together as a community, continuing cultures, and honoring the legacy of those who have paved the way for us. 행사에 참석한 한인들은 개막식 관람에 앞서 센터 사물놀이단의 장단에 맞춰 아리랑을 부르고 대한민국 구호도 외치며 흥을 돋웠습니다. 센터 측은 개막식 단체 관람을 마친 후 무료 점심 도시락도 제공했습니다. 서부 지역의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산불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불이 거주지를 위협하면서 자동차도 불길에 휩싸였고 연기로 앞을 볼 수도 없습니다. 밤사이 빠르게 확산된 불로 전력 공급마저 끊겼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나서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소방국은 여러 구조물이 파괴됐지만 아직 피해 규모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뷰티 카운티에서 발생한 파크 산불은 강풍을 타고 하루 만에 피해 면적이 3배 확산되면서 16만 4,282에이커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 진화율은 3%에 그쳐 주민 4천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피해 지역 인근 주민들은 바람이 자신의 집 쪽으로 불지 않기만을 바라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It's scary. It's really scary. Have you seen a fire this close to you before? No, not this close. 파크 산불은 올해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가장 큰 산불로 화재 원인이 방화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 틱토커가 한 남성이 차에 불을 붙여 협곡에 밀었고 이후 산불이 시작된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도 조사 결과 불에 붙은 자동차에서부터 산불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42살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방국은 산불을 진압하는 것보다 산불이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혀 피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또 오리건주에서는 지난 2주 전 낙뢰로 발생한 산불이 확산되면서 14만 2천 에이커가 불타고 건물 10여 채가 파손됐습니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산불 진화에 나섰던 비행기가 실종돼 조종사 1명을 구조하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방관 1,500명 이상이 투입돼 산불 진화에 나섰지만 진화율은 약 55%에 머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 접경 지역에서도 어제 낙뢰로 산불이 발생해 주민 1,0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덥고 건조한 날씨에 습도까지 낮은데 여기에 바람까지 불어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피령이 떨어진 곳 주민들은 즉시 대피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 북쪽 랭캐스터시의 한 폐차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차량 1,500여 대가 전소됐습니다. 화재는 어제 오후 3시쯤 랭캐스터 지역 웨스트 애비뉴 H8과 노스 시에라 하이웨이에 있는 야외 폐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화재 직후 소방관들이 투입됐지만 곳곳에서 폭발과 함께 시커먼 유독성 연기가 치솟았고 100도 이상의 폭염까지 더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80명의 소방 인력이 투입됐고 결국 화재는 6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 폐차장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10에이커 면적이 불에 탔고 1,500대의 차량이 전소됐습니다. 또 화재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폐차된 차량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유압식 압축기가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고 현장 인근 업주의 증언에 따르면 지게차가 차량 한 대를 들어 옮기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차량에 불길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이스라엘에 대한 연대를 표명하며 해리스 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침묵하던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지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만에 다시 손을 맞잡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지난 대선 당시 네타냐후가 바이든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It was never bad. I would say it was always good. No president has done what I've done for Israel, and we've always had a very good relationship. 회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연대를 표명했고 재선 시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을 향해선 이스라엘에 무례했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I actually don't know how a person who's Jewish can vote for her, but that's up to them. But she was certainly disrespectful to Israel, in my opinion. 네타냐후 총리 역시 해리스의 발언이 휴전 합의를 어렵게 만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가자지구 인도적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We cannot look away in the face of these tragedies. We cannot allow ourselves to become numb to the suffering, and I will not be silent. 한편 침묵하던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We called to say Michelle and I couldn't be prouder to endorse you and to do everything we can to get you through this election and into the Oval Office. 등판설이 나오던 미셸 오바마 역시 당신이 자랑스럽다며 지지했습니다. 이번 지지로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쐐기를 박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박빙 승부가 계속되면서 해리스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세는 더 거칠어질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뉴욕에서 95살 할머니가 간병인에게 폭행당하는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피해자의 카메라에 포착된 영상에는 간병인이 펜으로 그녀를 때리고 그녀가 바닥에 쓰러질 때까지 반복해서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피해자의 손녀인 미셸 미첼은 악몽이라고 말하며 인생에서 최악의 날 중 하나일 만큼 끔찍했다고 전했습니다. 미첼은 뉴저지에 있었지만 할머니의 아파트에 카메라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녀는 휴대전화로 그 폭행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멍이 들고 폭행으로 인해 팔을 들어 올릴 수 없는 상태로 의사들은 혈전이 생길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폭행 간병인은 메드플라이트 앳 홈 헬스케어 에이전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간병인을 추적 중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세계 최대 마약 밀매 조직의 하나로 꼽히는 시날로와 카르텔의 수뇌부 2명이 미국에서 체포됐습니다. 법무부는 멕시코의 시날로와 카르텔 수장인 이스마엘 엘마요 삼바다를 미국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삼바다는 미국에서 재판 중인 멕시코의 마약왕 호아킨 엘차포 구즈만과 함께 마약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날 구즈만의 아들인 호아킨 구즈만 로페즈도 삼바다와 함께 체포됐습니다. Both men are facing multiple charges in the United States for leading the cartel's criminal operations, including its deadly drug manufacturing and trafficking networks. 이들은 특히 수사당국의 공작에 속아서 미국으로 유인돼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안보부의 한 관리는 워싱턴 포스트에 삼바다가 속아서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구즈만 로페즈와 함께 탔다고 전했습니다. 시날로와 카르텔은 미국에 가장 많은 마약을 공급하는 마약 밀매 조직으로 알려져 있으며 체포된 삼바다는 지난 2월 법무부에 의해 인공 합성 마약인 펜타닐 제조와 배포 혐의로 수배된 바 있습니다. 특히 삼바다는 수십 년 동안 멕시코 당국의 추적을 피해왔는데 이 때문에 이번 체포 소식은 멕시코에서도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멕시코 정부는 마약 밀매 범죄 수사 과정에 중대한 성과라는 입장을 냈지만 이번 체포 작전에 멕시코 당국이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치 다이제스트, 오늘은 화상이 아닌 스튜디오에서 진행합니다. 미주 아닌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모처럼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뵙게 됐는데, 자 미국 대선판 정말 숨가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선거 처음입니다. 네, 그렇죠. 미국의 유권자들이 역사적으로 제일 비호감도가 높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양 후보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뭐 나이 논란도 있고, 그렇죠. 또 이념 논란도 있고. 그래서 이 지지율 조사하고 이 흐름의 판을 보면은 어느 한 당이라도 빨리 사람을 바꾸면 경쟁력이 있을 텐데 네. 이런 게 깔려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트럼프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 바깥의 인물이 당을 이미 접수해가지고 힘을 만들어 왔던 후보고, 그렇죠. 또 각 후보들이 아주 지지층만 결집시키는 네. 선거 운동을 했잖아요. 약간 양극화된 선거였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진짜 앞으로 4년 동안 우리한테 맞는 리더십은 뭔가라고 하는 선택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부동층이 멈춰서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전이 진행되고, 그러면서 6월 27일 토론회, 그다음에 트럼프 총 맞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러키의 전당대회 끝나고, 네. 그리고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나오자마자 다 덮었죠. 현직이 후보 사퇴하는 거. 네. 이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내년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제 선거가 됐고요. 자, 민주당 대선 후보 이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사실상 굳혀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원래 좀 한 발 떨어져 있는 전문가들의 예상 시나리오는, 자 그렇게 됐으니까 부통령이라고 자동 후보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각 주를 대표해서 오는 대의원들이 네. 전당대장에서 오픈 투표를 하자. 네. 그러니까 다 후보들을 내놓고서 이제 오픈 투표를 하자. 그것도 하나의 아니었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 사퇴하면서 그 자리에서 카멜라 해리스가 내 후보다 선언, 네. 엔돌스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미 충분한 대의원이 사실상 확보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94% 이상 되는 바이든의 대의원들은 그렇게 되고, 바이든이 카멜라 해리스를 엔도스했으면 그 대의원들이 다 카멜라 해리스의 대의원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냥 그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카멜라 해리스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민주당 후보가 됐다. 그래도 그렇게 보는 게 틀린 말은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생사의 기로에서 돌아온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어떤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느냐. 카멜라 해리스가 좋은 선택이었다고 보는 관점은 트럼프에 대한 경쟁력을 따져볼 때 그렇죠. 네. 지금 선거는 말씀드렸듯이 두 후보가 역사적으로 제일 비호감이 높아요. 바이든 대통령과 바이든도 트럼프 그렇고 전 대통령. 트럼프도 그렇고. 네. 다 알만하고 이걸 알았거든요. 뭔가 세상은 많이 바뀌는데 네. 새로운 정책,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야 되는데 또 그 사람이니까 아니죠. 네. 근데 이런 비호감이 가장 높은 에어리아가 경합주의 중도층이에요. 네. 이미 경합주 6개 지역에서는 부동층은 움직이기가 힘든 걸 알고서 자기 지지층을 견고하게 안 움직이게 만드는 게 게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서 만일에 위스콘신, 그럼 위스콘신에 있는 유권자 중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은 뭉쳐 있어요. 안 움직입니다. 바이든을 지지하는 유권자도 거의 뭉쳐 있죠. 네. 위스콘신 하면은 스윙 스테이트인데 2016년에는 트럼프가 이겨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고, 네. 2020년에는 바이든이 이겨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고, 근데 그 박빙의 차이는 1% 내외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하죠. 자기 지지층에서 조금이라도 이탈을 하면은 지는 겁니다. 카멜라 해리스라면은 진보죠, 여성이죠, 블랙이죠. 그리고서 이 젊은 사람들의 인기도 좀 있잖아요. 네. 그 지지층에. 그렇기 때문에 카멜라 해리스로다가 바꾸는 것도 괜찮다. 한 사람은 중범죄자고, 뭐 이미 판결이 났잖아요. 네, 유죄 판결이 속에서, 났으니까요. 한 사람은 중범죄자고, 한 사람은 아주 공권력에서 검사, 그러니까 검사와 범죄자의 대결 구도로 갈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여태까지 트럼프나 공화당에서 바이든 공격한 거는 고령이고 노쇠하다. 그 얘기 할수록 이제 20살 차이잖아요. 네. 그래 이렇게 나니까 이런
선거판의 구도는 역전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도 있는 겁니다. 네. 아직까지 나와 있는 어떤 뭐 분석이나 전망이나 뭐 나와 있는 수치들로는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우세를 점하고 있다인데 선거판의 3개월은 3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이번 선거는 변수가 엄청 많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일요일 날 1시 45분에 했어요. 네. 그러고 나가지고서 1시간 동안 이 민주당에게 소액을 보내던 이 지지자들의 이 돈이 1시간 동안 뭐 몇천만 불이 들어왔다 그러죠. 8,100만 그렇죠. 달러가 예. 들어왔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돈이 봤습니다. 후보 교체해라 바꿔라 그래서 안 바꾸면 나 돈 안 보내다 이런 사람들이 네. 바꾸니까 이건 진짜 스트롱먼입니다. 소액이니까. 이게 들어오는 걸 보니까 아 민주당에 관심을 갖고 기대를 하고 있던 유권자들 전국적인 유권자들이 이 후보 교체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되고 동력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때는 지금 선거를 한다 그러면 지금 판에서는 트럼프가 된다고 보는 게 맞는 전망인데 네. 3년 같은 3개월에 해볼 만하다. 이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전망하면서 이제 씩씩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